최근 시장에 삼전 닉스가 급락이 떨어지고 반등은 또 강하게 나와주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는 최근에 또 저점은 같이 맞았는데 반등이 또 5일선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로 미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주주 입장에서 정말 답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결국에 우리가 이 7월 말 실적을 좀 기대하고 보유하고 있는 관점과 또 장기 성장성 테마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집하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빨리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도 원전주들이 좀 약한 모습 못 느끼셨나요? 그래서 최근에 여기서 빨아지는, 즉 9만 원대에서 깨지는 이 흐름 중에 개인들만 또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틀 전에도 미국, 베트남 수주 잭팟 터지나라는 뉴스가 나오면, 호재가 나오면서 높아지는 대형 원전의 수주 가시성도 나오고, 이것뿐만 아니고 뉴스 하단을 보시면 국내에서도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 센터 건설 등으로 전력 수요가 규모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국내 시장의 원전도 추가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나왔다라는 거죠. 가능성도 나왔고, 지금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 실적 부분도 좋다라는 부분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눌릴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시장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회의론으로 좀 밀려 내려오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거든요. AI 반도체 부분들, 즉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을 엄청나게 쏟아먹으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받는 형식으로 된 상황에다가 또 로봇주들도 만약 올라가게 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AI 반도체 회의론과 로봇주들도 지금 죽을 쓰고 있다 보니까 두산 에너빌리티도 아직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개인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매물을 점점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제가 기술적 한계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빠질 굴레야 빠질 구석이 없는 구간이다 보니 지금은 이 투자성 매매, 앞으로 SMR이라는 거대한 이 매출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를 불문하더라도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사실 SMR로 나오는 투주라든지 이익이 폭발하는 단계는 아직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확실하게 갈 건데 시간은 남아 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까지 갈 때까지 밥 못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스 터빈이라고 이 SMR을 갈 수 있는 그 중간을 분명히 수익을 폭발해내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도 지금 반토막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사실 이건 두산 에너빌리티 문제만은 아닙니다. 삼전 닉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도 엄청나게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다분히 오늘 반등에도 빠졌을 때도 올라갔을 때도 계속적인 흔들기에 삼전 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수급 쏠림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좀 스마트하고 현명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이럴 때 정말 싼 가격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나 전력이라든지 로봇 이런 쪽에 좀 적극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워낙에 올라가고 결국에 많이 올라가고 많이 변동성이 있는 것에 눈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낸 상태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투자의 성장성을 가진 투자도 좋지만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좋은 매수가와 좋은 대응 가격, 그리고 중요한 가격들을 알고 있으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 고점이 될 것인가, 이 부분까지 파악을 해두고 계속 그 원리와 기준을 가지고 가져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의 수급과 오늘 당일상의 흐름,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들을 한 번씩 알아보면서 우리가 다음 주까지 계속 가는 과정 속에 중요한 포인트들 한 번씩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두산 에너빌리티 좀 힘내자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요약 정리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10,000포인트까지 고가를 높이는 랠리가 나오는 시장은 당분간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고점은 막혀져 있는 상태에서 박스권 조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함에 있어도 투자성으로 보유했다 하더라도 박스권에서 고점을 만들고 아래쪽으로 밀릴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도 순환매를 만들면서 중간에 한번 올라올 건데, 그 올라오는 파동에서 눌림이 나올 때 또 20-30% 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매도의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저점 구간에서 다시 내려오는 이 박스권의 흐름에서 내오는 구간에서 한번 다시 매수를 접근하는 이런 매매가 필요할 것이다.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우리가 개념을 잡아두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고점 부분으로 내려오는
보는 부분, 여기서 지금 빠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바닥권 쌍바닥을 만들면서 회복하는, 즉 8만 원대를 회복하는 게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 키포인트가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제가 뭐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시장에 반등이 나왔을 때 그 반등이 유지되는 국면에서는 같이 나와준다면, 지금 눌리고 있는 원전이라는 이 섹터 같은 경우도 차기 주도 섹터인 건 명확하기 때문에 반등 구간에서는 이렇게 좀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먼저 알아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최근에 9만 원대를 깨는 이 자리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잡아왔는가, 여기서도 빠지는데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한다면 두산 에너빌티가 나중에 올라갈 때 이 9만 원을 돌파할 때 저항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한번 체크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여기서 봤을 때 25일 이렇게 빠졌을 때죠. 개파락이 나오고 밀리는 이것보다 6월 26일부터 현재부터 보시면 개인은 지금 700억 정도 매도라고 있고 외국인도 매도라고 있는데, 기관이 지금 매수를 열심히 해주고는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네, 6월 20대부터 9만 원대가 깨지고 내려왔을 때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죠. 매집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털리고 있다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감이라고 해가지고 8만 원대 이하에서 시간을 또 끌고 어영부영 움직여주니까 개인들이 계속 니밀니밀 팔게 되는 거예요. 공포스럽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이 빠지는 국면에서를 정리를 하고 지금 반도체로 또 계속 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구간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가서는 절대로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저점에서 명확하게 잡아가지고 반등이 나오는 고점에서 매도하는 형식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한계치에 대해 말씀을 드렸었는데,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도 올라갈 때 보면은 이동평균선을 다 깨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세력들이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할 듯이 지지할 듯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계속 밀려 내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는 방향성만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게 매매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세 역전 매매 차트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 세력들이 얼마의 가격대에 갖고 있는 단가인지, 그리고 세력들이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지 혹은 관리를 해주지 않고 있는지 이 부분을 구분을 하고 중요한 가격대를 정해가지고 그 구간을 집중 공략해가지고 단기적인 목표가도 구해볼 거예요. 보시면 전세 역전 차트로 넘어가서 역전 매매 차트를 보시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깨질 때 팔면은 역사적으로 계속 수익을 주는 종목입니다. 단순하게 상승 추세였을 때. 근데 최근에는 지금 역배열로 떨어져 버린 상태이고 빨간 선을 계속 밀려내놓은 상태의 명백한 하락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락 구간을 돌릴 때는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수렴을 하고 그리고 돌파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시간 끌기가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전이 나온다면 좀 전에 시장 상황에서도 고가에서 한번 매도를 우리가 고려한다고 했으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흐름도 한 번은 매도를 해볼 수 있는 타점을 잡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가격들을 구해볼 건데, 보시면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작년부터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고 또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에서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던 사람이, 이 고점에서 매도한 사람이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이 가격에 대한 논리가 있다면 여러분들 중요한 가격인지 한번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7만 원대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여기서 보시면 2만 원대입니다. 2만 원대 녹색선인 세력 단가선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오니까 이제 이 중요한 가격들을 배울 거예요. 3차 목표가까지 바로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고 다이렉트로 올라오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최근에 녹색선 구간에서 여기 왔을 때가 이제 74,500원 이 자리죠. 여기서 매수를 진행을 한 거고, 녹색선 구간에서 올라오니까 또 이제 이런 중요한 가격대 1차 고가가 오니까 타점 신호가 뜨면은 분할 매도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바로 최근에 이거 영상 한번 잠깐만 틀어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격대 7만 원대 가격대는 거의 기술적 한계치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한계치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빠지면 안 되는 자리고 오히려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시장이나 공포 조구성으로 매수는 못하더라도 지금 이 한계점에서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린 그 부분 한번
한번 체크를 해보면 상승을 할 때 이 세력들이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었고 이 쏟아부은 구간에서 세력의 단가선의 이탈이 없이 추가적인 부분의 상승을 만들어내게 되면은 목표가를 정해놓게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저점 구간이 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라는 거죠. 이게 기술적 한계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앞에 나온 이 앞산의 부분에 대한 가격인데 중요한 건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면 이 두 칸은 매집 구간입니다. 이 매집 구간을 유지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가게 되면 트리거라는 자리가 나오는데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1차 목표가까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매집 구간을 깨져가지고 내려오면 이제 박스권 구간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바로 직전의 저점까지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이 상승 첫 번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고 2차 상승이 나왔을 때 바로 지금 2차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 자리의 구간에 세력들이 접근한 그 가격들을 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 명확해지죠. 가격대가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 세 번째를 넘어가면 목표가가 온다고 했습니다. 못 넘기고 다시 밀려 내려오면서 매집 구간에서 버텨내 주다가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니까 1차 목표가를 찍고 빨간 선이 깨지면서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단가선과 빨간 선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밀려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매집 구간을 아래쪽으로 밀리면 뭐라 그랬죠? 네, 박스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박스권 구간의 하단 구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인 한계치에 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매도를 하면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여기서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도하실 분 없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보유할 생각을 갖고 계시거나 실적까지는 그대로 보자 혹은 두산에너빌리티 성장을 보고 매수를 했으니까 지금 조금 손실이라도 올라오면은 좀 관리를 했다가 단가를 낮출 용의는 있으나 지금 굳이 손실이신 분들은 파실 생각이 없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 부분인 세력의 단가선 구간의 가격과 이 트리거의 가격 두 가지 정도를 알아두고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언제 틀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튀었을 때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해서 트리거까지 가는 이 과정에 시장도 박스권이고 두산에너빌리티도 단기적인 고가권에서는 지금 하락에 대한 역배열을 수렴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우리가 매도 타점을 잘 잡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 타점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는 국면에서 기다렸다가 타점의 신호가 나오면 여기서도 제가 타점의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매도를 했던 거죠. 이번에서도 타점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진행할 건데 전세 역전 매매 타점을 보고 중요한 가격대가 왔다면 그 구간에서 타점 신호를 보는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회색 구간에 있으면 조정 국면입니다. 조정 국면일 때는 우리가 스탠바이만 하고 있다가 이렇게 중요한 가격대에 왔을 때 매집을 해두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 마지노선의 가격대가 돌파가 나오고 회색 구간 위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상승을 만들면서 빨간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반등이 나올 때 바로 직전에 이런 모습들처럼 상승이 나오게 되면 기술적 반등이든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시세선이 나오면서 상승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회색 구간으로 돌아오는 이 타점의 매도 극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미리 대응 방법 알려드리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상은 또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수나 이 매도의 타점이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도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게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를 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산에너빌리티 앞으로 어떻게 또 매수를 잡아가면서 끌고 가서 추세 고점에서 매도할 것인지 매도 전략 한번 제대로 짚어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 및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어떻게 추세의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하는지 실전 매매 전략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선과 빨간선입니다. 녹색선은 세력이 매집한 단가선이고 빨간선은 세력이 관리해주는 선입니다. 즉 잘 가던 종목이 세력의 단가선까지 밀리면 매수를 하고 또 빨간 선이 첫 번째 닿았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를 보면은
아래쪽에서 6만원대 구간에서도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이 안 깨지면 계속 가져가다가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선 구간을 안 깨지고 가다가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가져가는 방식인데, 이런 목표가를 어떻게 정해가지고 보냐, 세력들은 앞에 돈을 써서 파동을 만들면 그 다음번에 팔아야 될 목표가를 정해놓습니다. 보시면 앞에 이렇게 세력들이 돈을 만들어 놓고 파동을 만들어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만든 파동으로 그 다음번 목표가를 정해놓게 되는데, 보시면은 세 번째 선이 트리거입니다. 이 트리거를 돌파하게 되면은 목표가가 오게 되는데, 빨간 선을 안 깬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다가 2차 목표가까지 올라오기니까 여기서 편안하게 일단 매도를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보시면 이 두 번째 세력들이 또 만들어 놓은 이 파동으로 지금 목표가를 보고 있는 건데, 보시면은 지금 트리거 구간입니다. 이 트리거 구간을 돌파하고 빨간 선을 안 깨는 상황이 되면 이 위에 목표가를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 6만원대 구간 그리고 매도하고 또 이 10만원대 언더인 9만원대 매수를 해서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매수를 해서 지금 끌고 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제가 작년 9월에 6만원대 녹색선 보이시죠? 세력 단가선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2차 목표가까지 바로 왔기 때문에 매도를 우리가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력의 고점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전쟁 이후에 3월 달에 이제 단가선 구간에 왔기 때문에 쌍바닥 예상하고 우리가 매수를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도 홀딩해서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를 한번 드리면, 월간 베스트 6개월간을 362%대 주인공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연간 1위를 찍었을 때도 이 기법으로 똑같이 지금처럼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추가적으로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녹색선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빨간선을 타고 계속 올라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 고점에서 매도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보시면 SK 하이닉스도 상승의 파동을 강하게 만들어내는 세력들의 돈이 들어왔고, 그리고 나서 1차 목표가 구간에 딱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신호가 뜨면 우리가 매도를 하는 겁니다. 바로 직전 파동으로 봐도 이렇게 현재 1차 목표가 구간에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비중 조절 후에 이 아래쪽에서 다시 잡을 수도 있고, 현재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지속되고로 2차 목표가를 향해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보시면 하이닉스 녹색선 구간 50만원대 구간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서 갈 수 있다고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린 거고, 작년 12월이죠. 그리고 나서 SK 하이닉스 고가권에 왔으니까 매도 목표가를 4점 신호해서 제가 또 매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직전입니다. 전쟁 이후에 80만원대 구간에서 또 세력 단가선이라고 보면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이렇게 명확한 매매 기법으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당장 매도한 종목이 있습니다. LG전자인데 LG전자가 지금 이 녹색선 구간인 11만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해와가지고 계속적으로 가져오다가 지금 목표가 구간에 와서 매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세 번째 선을 뚫고 올라가서 1차를 다이렉트로 뚫면서 2차까지 온 거죠. 그래서 최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점에서 매도를 잘 했으니 세력의 관리선인 17만원대 매수 노려봐야겠죠. 이런 좋은 타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장중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팔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를 해보자 라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시대의 고점에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누구보다 빠르게 문자 보내드릴 겁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로 돌아와서 이제 세력의 관리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이 관리선 위로 첫 번째로 지금 올라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문이고, 올라왔다면 그 다음번에 이제 매집 구간으로, 그 매집 구간에선 수렴 형태가 만들면서 자리를 잡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단기적인 고점 신호가 나오면 우리는 그 구간에서 한번 매도를 잡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매수를 잡는 이런 매매를 한번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건 시장 상황상,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현재 주가의 위치 흐름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추를 혹시 잘못 끼신 분들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장중에 급하게 나올 이 매도 타점에 뜨면은 신호 장중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가격대들이라고 해서 제가 일단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이 구간은 이제 매집 구간이니까 이 매집 구간을 위에서 버텨내주는 그림이 나오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서 이 트리거까지 일단 1차적으로 오는 겁니다. 트리거를 돌파하면 그때부터 시세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승으로 확정이 되면서 시세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표가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라는 건데, 지금 단기적으로 여기서 뚫고 올라가서 이렇게까지 갈 수는 없으니 중요한 가격대는 지금 이 정도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단기적으로 93,000원대만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걸 좀 기다려보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세가 나오기 전에 매집 구간이기 때문에 이 위에 올라왔을 때 이런 식으로 시간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을 보시고 7만원대에 지금 신규 매수 들어가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단기적인 매도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가져가는 국면에서 홀딩을 하되 매도의 타점의 신호가 나오면 그 부분에서 매도를 우리가 생각해보자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그리고 나서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을 보시면 일단 여기서 반등이 나오고 올라왔을 때 이 구간에서 어디에서 고점을 맞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알 수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윗꼬리가 달고 여기서도 살짝 윗꼬리가 다는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는데, 그 오버슈팅이 10% 20%라면 너무 아깝잖아요. 딱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해도 사실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가격대에서 좀 올라왔다 하더라도 빠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보유한 입장에서는 몇백 원이라도 혹은 몇 퍼센트라도 좀 수익이 난다면 그 구간에서 파는 게 맞으니까 그 타점을 기다리는 거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여기서 한번 걸렸다가 시간이 걸리거나 여기서 걸려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를 살짝 하셔가지고 단가를 이 9만 원 언더 정도만 만들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신규 매수는 사실 그냥 시그널이 나올 때까지 보유하다 매도하면 되겠죠. 최고점에서 만약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물려가지고 고통받는 분이 있다면 여기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좀 해두셔야, 그리고 나서 반전이 나올 때 매수가 회복 구간에서 탈출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유 단가별 관리 방법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포트폴리오가 있을 건데 어떤 종목은 이런 하락 구간에서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버텨가서 가져갈 것인지, 혹은 어떤 종목들은 지금 교체를 하거나 비중 조절을 좀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는지, 이 부분을 지금 선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겁니다. 결국에 철저한 자금의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필요한 건데, 이 영상 하나로 그 수준까지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중한 수익 안 잃고 고점에서 매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물론 매도 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롭게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적으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들의 조단위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보시면은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당시 마스크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런 식으로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에 따라 자금이 이동을 하면서 1,100억원 넘는 엄청난 상승한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이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을 발생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거를 감당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할 때 이미 이런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제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 상한가로 이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뒤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목표가에서 매도를 하고 관리선 안착에서 매수를 해서 최근에 매도한 종목입니다.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대한광통신을 3월 24일 날 매수를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7,000원대 정도 초반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이날 3월 24일인데 같은 날입니다. 이 같은 날 제가 이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필수 결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테크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 보시면은 필수 결핍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HBSP, 그리고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추천드리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함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 필수 결핍에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렇게 종목을 골라놓고 우리의 매매 기법대로 맞는 자리가 왔을 때 매수를 진행하는 겁니다.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하면서 필수 결핍 정보라고 해서 광전자를 제가 이 빨간 선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거죠. 3월 31일입니다. 지금 3,000원도 안 하던 가격대였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이 녹색선 구간에서 6만원대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4월 7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입니다. 8일날 역시 이 녹색선 구간에서 단가선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대한광통신도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광전자에서는 3,000원짜리가 2만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지금 6만원대 구간에서 지금 200%가 더 올라간 상황이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보시면 녹색선 구간에서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내면서 지금 2차 목표가에서 지금 매도를 했죠. 지금 다시 이제 관리선에 오면 우리가 매수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GST 같은 경우도 지금 4월 달에 이 녹색선 구간에서 200%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도 11만원에서 지금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이 병목의 필수 결핍 종목들은 존재합니다. 삼성전기가 지금 눌림없이 계속 100만원까지 가고 있는 상황인데 MLCC 관련 필수 결핍 종목으로 제가 사막 콘덴서 지금 현재 세력의 단가선의 녹색 구간이니까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 로봇과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보유하신 이 포트폴리오의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나갈 것인지 주도주로 교체할 것인지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이 밀려올 다음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미리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그 정확한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서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 여러분들의 계좌를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 단위의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의 분석과 이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전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